평소 투자엔 관심이 그냥 그럭저럭. 종종 관련 뉴스 한 번씩 보는 정도였던 나는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A 주식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보게 됐다. 마침 10만원 정도 있는데 속는 셈 치고 하나 사보기로 마음 먹었다. 며칠 뒤 확인해보니 11만원으로 올라 있었다. 10만원 넣고 만원을 벌었다. 오, 재밌다. 이래서 투자를 하는 거구나. 나 사실 투자에 재능이 있을지도. 그럼 만약 100만원을 넣었다면 10만원을 벌 수 있었겠고, 그럼 만약에 또 1000만원을 넣었다면 100만원을 벌 수 있었던 거네. 마침 호재 뉴스로 가득하다.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해보자. 이번엔 시드를 좀 더 넣어보자. 100만원 가보자! 이런 레퍼토리를 한 번쯤 겪어보시지 않았나요? 여러분들의 100만원은 어떻게 됐나요? 당신의 100만원이 1000만원이 됐다면 이 영상을 클릭할 이유가 없었겠죠? 내가 항상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지했기 때문입니다. 첫 번째 무지, 주가에는 추세가 있다.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답이죠. 근데 지금 주식이 싼지 비싼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? 주식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것에 공감하실 것 같아요. 첫 번째, 주가가 하락한다. 이때가 기회다. 주식을 산다. 두 번째, 얼마 후 조금 손실을 보긴 했지만 분명 다시 반등한다.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. 셋째, 누가 존버는 승리한다고 했던가. 도저히 감당 안 될 정도의 손실이다. 눈물의 손질을 하고 나온다. 넷째, 하지만 얼마 뒤 다시 상승장이 펼쳐진다. 다섯 번째, 며칠간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시 주식을 산다. 여섯 번째, 하지만 그건 페이크였다. 다시 주식은 하락하고 동일한 사이클이 반복된다. 혹시 내 이야기였나요?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추세에 역행하는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.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. 그럼 주가가 하락할 때 사서 상승할 때 팔아야 할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가가 오를 때 사서 하락할 때 파는 게 유리합니다.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가에는 추세라는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 오르기 시작하면 한동안 계속 오를 확률이 더 높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. 진짜 그런지 실험을 해봤습니다. 첫 번째 실험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실험입니다. 매수 조건은 오늘 주가가 20일 최저가보다 같거나 작을 때, 즉 주가가 쌀 때 사겠다는 거죠. 그리고 매도 조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20일 최고가보다 크거나 같다. 즉 주가가 비쌀 때 팔겠다는 거죠. 이런 조건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누적 수익률 곡선이 나왔고요. 최종 누적 수익률은 약 1.56, 즉 56% 수익이 났어요. 상식으로 생각했던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전략은 약 20년 동안 56%의 수익률을 얻은 거죠. 이제 이거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서 계산하면은 연간 약 2.3% 정도의 복리 수익을 얻은 수준입니다. 일반 예금 금리랑 비슷한데 20년 동안 최저가, 최고가를 확인하면서 매매한 우리의 인건비를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유쾌한 수익률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는 추세 추종 매매를 적용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실험은 상승 추세에 사서 하락 추세에 파는 거예요. 실험 기간이랑 대상은 똑같고요. 다만 매수 매도 조건이 반대로 됐어요. 매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20일 최고가보다 크거나 같을 때, 즉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사겠다는 거고요. 매도 조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20일 최저가보다 작거나 같다, 즉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을 때 팔겠다라는 조건으로 한번 실험을 돌려봤습니다. 이랬더니 최종 수익률은 3.48, 즉 348%가 됐습니다. 놀랍지 않나요? 아까 위에서 했던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, 이 실험에서는 겨우 56% 수익률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 실험에서는 348%의 수익률을 얻었습니다. 이거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면은 연간 약 6.4%의 복리 수익을 얻은 수준인데요. 이 정도면은 20년 동안 매매한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뽑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물론 매매하는 거야 자동화 시키면 그만이긴 하지만요. 두 번째 무지, 주가는 복리로 움직인다. 다들 복리라는 거는 학생 때 한 번쯤 들어보신 개념이죠? 복리라는 거는 이번 수익률 결과가 다음 수익률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. 100원에서 10% 수익이 났다고 하면은 10원을 벌었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10% 상승했고 그 다음 5%의 손해가 났고 다시 7%가 상승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단숨에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여기 간단한 퀴즈가 있어요.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했을까요? 야수의 심장을 가졌던 저는 지난달 수익률이 플러스 50%였던 철수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. 쓱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
철수 디스플레이에 투자하는 게 게이드가 아닌가?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계산을 잘못하신 겁니다. 계산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. 결과는 의외로 가장 아닐 것 같았던 짱구전자에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했습니다. 그리고 철수 디스플레이에 투자했다면은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. 물론 크게 오르고 적게 내리는 게 모두의 소망이고 가장 베스트겠지만은 그러지 못한다면은 크게 오르고 크게 내려가는 것보다 적게 오르고 적게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해줍니다.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률보다 손실을 적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. 오늘의 결론, 항상 투자를 해서 돈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내가 무지했던 탓이다. 두 번째, 투자해서 한 번에 확 먹고 한 번에 확 빠지는 거는 고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. 세 번째,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. 네 번째,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. 다섯 번째,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선 추세와 복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. 여섯 번째, 주가는 오르기 시작하면 한동안 계속 오를 확률이 더 높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. 일곱 번째, 함부로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추세를 따라 투자하자. 여덟 번째, 주가는 복리로 움직인다. 아홉 번째, 높은 수익률보다 손실을 적게 만들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자.